안녕하십니까? 통계 비전공자의 통할못들을 위한 기초통계 강의 군집분석 11번째 시간 14-11 K평균 군집분석을 계산해보자입니다. 자, 우리가 K평균 군집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 알고리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K평균 군집분석의 경우에는 이 군집분석 알고리즘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경우가 드물긴 합니다. 왜냐하면 좀 어렵기도 하고요. 이 알고리즘에 따라서 결과가 심각하게 많이 바뀐다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다를 수는 있는데 이걸 설명을 못해서 아마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기본적으로 K-means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은 K개의 사전에 정의된 우리가 미리 정해놓은 개별 비중복 클러스터로 분할하는 반복 알고리즘입니다. 그죠? 우리가 군집이 몇 개인지 정하고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관찰값, 각각의 observation은 클러스터, 뭐 군집에 중복해서 두 개 이상의 군집에 중복해서 들어갈 수 없고 어느 한 군집에만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클러스터 내의 데이터 개체들은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면서도 클러스터 간의 차이를 최대화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개체와 클러스터의 중심 사이의 거리의 제곱합이 최소가 되도록 개체를 클러스터에 할당하는데요. 이게 사실 이 류의 알고리즘이 물론 가장 많이 쓰입니다만 알고리즘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이야기를 할 거고요. 군집 내 거리가 제곱합이 작을수록 동일한 군집 내 유사성이 증가하도록 만들었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실제 찾아보면 크게 네 가지 정도의 K-means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논문들을 저도 다 찾아보긴 했습니다만 다 읽어보진 못했어요.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여기 1967년도 맥퀸의 이 알고리즘이 가장 기본이 되는 알고리즘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알고리즘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79년도 뭐 82년도이긴 합니다만 해링턴이 아니죠. 하티간 앤 웡의 이 방식이 비교적 가장 최근 거죠. 최신의 것인데 차이를 뭐라고 저도 막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하티간 웡의 이 알고리즘 가장 최신의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각 클러스터 내의 제곱합이 최소가 되도록 군집을 할당해주는 방법. 앞에서 설명한 바로 그겁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죠. 클러스터 내에서 클러스터 안에 있는 각각의 개별의 값들과 이 클러스터의 중심이 그 에러겠죠, 결국에는. 그게 제곱합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마치 리그레이션에서 사용하는 최소 제곱법과 유사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곱합이 최소가 되게 하는 거니까, 그죠? 최소 제곱법이라고 뭐 봐도 거의 무방한 듯한 유사한 방법인 거죠. 어, 로이드와 퍼지의 다른 알고리즘은 뭐 비슷한데 약간씩 이게 이제 다른데요. 클러스터의 무게중심 센트로이드를 이용한 방법인데 K개의 임의의 중심점을 먼저 할당을 합니다. 임의로. 중심점과의 거리를 기준으로 군집을 할당을 하고 그 후에 형성된 군주의 무게중심에 대응하는 벡터를 중심 벡터로 다시 할당한 다음에 중심점이 변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모든 K-means 클러스터링이 비슷해요. 그게 그거다라는 거죠. 사실 이 세 가지 알고리즘은 전체적으로 보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알고리즘 자체의 어떤 큰 프로세스의 차이는 없어요. 계속해서 이 작업을 반복하는데 이 작업을 반복하는 데 있어서 하티간 웡은 클러스터 내의 제곱합이 최소가 되게 하겠다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중심이 변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 가는 거죠. 맥퀸의 것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오래된 것이고 기본이 되는 K-means 클러스터링의 어떤 시초 같은 비슷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맥퀸의 것을 어떻게 보면 조금 뭐랄까요 개선한 게 로이드 포지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여기에다가 이제 아예 이 제곱합이 최소가 되게 하는 하르티간옹이 가장 최신의 것이다. 그나마.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통계 프로그램에 이런 류의 한 4가지 정도의 알고리즘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특히 R 같은데 이게 제공이 됩니다. 우리가 쓰는 자모비에도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건데 이 맥퀸과 로이드 포르지는 거의 비슷하고요. 하르티간옹만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K-means 클러스터링은 처음에 군집의 개수 K개를 정하고 데이터의 중앙값에 대한 K개의 점을 임의로 선택해서 중앙점을 초기화합니다. 중앙값에 대한 변화가 없을 때까지 계속 이제 이 아래의 과정을 반복하는데 데이터의 점과 모든 중심 사이의 거리 제곱의 합을 계산하고 각 데이터의 지점을 가장 가까운 클러스터에 할당을 하고 각 클러스터에 속한 모든 데이터의 지점의 평균을 구해서 클러스터의 중심점을 다시 계산하고 이런 겁니다. 예를 좀 들어보죠. 사실 통계책이 아닌 최근 나오는 머신러닝에는 이걸 이제 EM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Expectation Maximization 알고리즘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그렇다라는 정도만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거리 기반의 유사성을 결정합니다. 거리 기반이라기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클리드이디안 디스턴스를 많이 씁니다. 주로. 다만 문제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동일한 문제는 있어요. 애초에 사용된 변수가 연속형이 아니고 명목형이다. 그럼 이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참 문제가 됩니다. 특히나 아예 전부 다 명목이면 괜찮은데 전부 다 더미 변수면 괜찮은데 어떤 건 더미 변수, 어떤 거는 5점 척도, 어떤 거는 연속형 변수 이러면은 역시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K-means 클러스터링을 할 때는 무조건 뭐라고 대부분의 책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표준화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표준화. 그죠? 표준화. 스탠다다이제이션. 표준화의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건 그냥 평균을 빼고 표준 편치로 나누고 이런 거죠. 이렇게 하면 특징이 뭐냐? 단위가 사라집니다. 근데 문제는 있어요. 단위가 사라지는 것까진 좋은데 그렇다고 하여 연속형 변수와 명목형 변수를 똑같이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사실. 다만 이 K-means 클러스터링이 가지고 있는 단점은 뭐냐면요. 또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만 특히나 여기 이제 그 알고리즘의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이제 랜덤하게 점을 잡는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프로그램 안에서는요. 프로그램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프로그램은 진짜 랜덤 랜덤 시드를 사용해 가지고 중심점을 잡고 시작하기도 하고요. 어떤 프로그램들은 우리가 정해놓은 군집의 개수 K개에 맞춰서 가장 먼 K개의 점을 중심으로 놓고 시작하기도 하고요.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어찌됐거나 경우에 따라서 이 알고리즘이 시작될 때의 이니셜 밸류, 처음에 스타팅 포인트가 되는 중심점이 무작위라는 문제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로컬 옵티멈, 로컬 미니멈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로컬 옵티멈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로컬 옵티멈과 글로벌 옵티멈 이제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그냥 이렇게 보죠. 우리가 어떤 너무 두꺼운가요?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의 어떤 값이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보죠. 예를 들면 이제 EM 알고리즘이라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K-means 클러스터링은 이 최소값 예를 들면 여기라고 치죠. 여기가 좀 더 낮아 보이나요? 여기라고 칩시다. 좀 더 내려갔다라고 치죠. 여기가 사실은 최소값인데 그죠?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검색을 하는 방향이 이쪽에서 시작되냐 이쪽에서 시작되냐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여기가 글로벌 옵티멈 가장 낮은 건 여긴데 그죠? 글로벌 옵티멈은 여긴데 여기는 예를 들면 로컬 옵티멈입니다. 여기에 빠져서 나오지를 못해요. 그냥 요걸로 군집 분석을 끝냅니다. 왜? 이렇게 감소하다가 증가하니까
얘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앞으로 증가 계속하겠구나. 여기가 최소값이야.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로컬 옵티멈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여길 지나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무작위로 초기값을 잡는 특징이 있으므로 한 번만 하지 말고 랜덤 시드를 바꿔가면서 몇 번 더 해봐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뭐 그런 정도로 이해하면 되고요. 자, 5개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한번 K-means 클러스터링. 여기서 이제 맥퀸의 방법을 쓰겠습니다. 왜냐면은 최소 제곱법을 사용하는 법을 쓰면 너무 복잡해져서 계산이 맥퀸의 방법을 기본적인 알고리즘은 유사하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A, B, C, D, E 5개고요. 보다시피 아마도 이렇게 2개가 묶일 것 같고 이렇게 3개가 묶일 것 같아요. 그죠? 뭐 누가 봐도 그렇게 묶일 게 확실해 보입니다. 일단은 그런데 좌표는 이렇게 생겼고요.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여기서 먼저 우리가 군집이 몇 개인지 정해주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예를 들면 앞에서 이미 계층적 군집 분석을 한번 해봤고 아마 2개 정도면 될 것 같아 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치죠. 그래서 K를 2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2로 지정을 한 다음에 군집이 그럼 2개이기 때문에 클러스터 A와 클러스터 B가 나오겠죠. 임의로 5개의 개체를 할당합니다. 이제 이거는 프로그램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죠?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맥퀸의 방법은 임의로 지금 A, B, C, D 이 5개의 개체를 요 2개의 클러스터에 임의로 랜덤하게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일단 집어넣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할당을 했다고 가정을 했냐면 예를 들면 A, B, D 자 A, B, D가 하나의 클러스터입니다. 클러스터 A. 그럼 이렇게 되겠죠, 얘네가. 그죠? 그 다음에 색깔을 바꿀까요? 클러스터 B의 C와 E.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렇게가 랜덤하게 한 클러스터로 묶이는 겁니다. 처음에. 이거는 무작위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묶일 수 있죠. 사실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죠? 그러면 아마도 그쵸? 첫 번째 클러스터와 2번째 클러스터의 중심으로부터 계산을 이제 하는 건데 이 첫 번째 클러스터에 A, B, D가 할당이 됐기 때문에 D, A, B의 좌표값을 이용해서 이게 좌표값이죠. 좌표값을 이용을 해서 요 클러스터 A의 센트로이드 중심을 구합니다. 어떻게 평균 내면 돼요. 이 값을 평균 내고 요 값을 평균 내면 됩니다. 3.67, 3.67입니다. 그래서 대략 어디가 지금 클러스터 A의 중심이냐면 여기가 중심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두 번째 클러스터 B에 C와 E가 할당이 됐기 때문에 평균값을 이용해서 센트로이드를 8.75, 2로 구했습니다. 그게 대략 여기죠. 그죠? 그렇겠죠. 아마도 클러스터 A와 클러스터 B의 중심이 이 정도 될 겁니다. 왜냐면 여기 점이 2개 있기 때문에, 그죠? 점이 2개 있기 때문에 이 중심이 이쪽에서 조금 더 이쪽으로 옮겨온 걸로 보이는 게 아마도 맞을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대놓고 보니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하느냐? 각 객체와 두 센트로이드 사이의 거리를 계산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서는 첫 번째 D는 디스턴스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냥 제가 쓴 겁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 A와 클러스터 A의 중심 간의 디스턴스. 여기부터 C니까 어딘가요? A죠. 요 거리. 그쵸? 요 거리를 구한 겁니다. 그리고 A와 또 어딘가요? 클러스터 B 요거죠, 요거. 요 거리를 구한 거죠. 이 그림이 좀 잘 그려볼까요? 첫 번째 구한 요 거리, 그쵸? 요게 뭔가요? 요겁니다. 2에서 3, 마이너스 3.67 중심값이죠. 4 마이너스 3.67 다 제곱해서 합쳐서 루트 씌우니까 1.702. 그리고 요 A와 클러스터 B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요렇게 될 겁니다. 그죠? 요게 뭐냐면 7.040인 거죠. 어디가 더 가깝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A로부터 가장 가까운 클러스터 중심이 어딘가요? CA죠. 그죠? CA이기 때문에
원래 CA에 있었지만 다시 한번 CA에 할당이 됩니다. 재할당하는 거예요. 그죠? 재할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 B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B는 여기 있죠. B는 요 거리 색깔을 바꿔볼까요? 그리고 요 거리를 계산할 겁니다. 그러면 요 파란색이 0.750이고 요 노란색이 4.641이에요. 어디가 더 가깝나요? 지금 클러스터 B가 더 가까워요. 그러면 원래는 여기 지금 이 B라고 하는 개체 값이 사실 A 클러스터에 임의로 묶였지만 재할당을 어디로 하느냐? 바로 B에 할당하는 겁니다. 왜? B에 더 가까우니까. 클러스터 B의 중심에 더 가까우니까. 그죠? 그 다음 C를 보죠. C. 역시 계속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봅니다. C와 클러스터 B까지의 거리, C와 클러스터 A까지의 거리를 계산을 해요. 어디가 더 가깝겠어요? B가 더 가깝죠?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다시 클러스터 B에 할당을 합니다. 그죠? D도 마찬가지입니다. D도 계산을 A까지의 거리, 그리고 색깔을 바꾸죠. B까지의 거리, 중심이죠. 중심까지의 거리를 계산하면 어디가 더 가까워요? A에 가깝죠. 다시 A에 할당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재할당을 계속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E와 클러스터 A의 중심의 거리, B의 중심의 거리 해서 계산해 보니까 B에 더 가까워요. 그럼 B에 그대로 다시 할당이 되죠. 그럼 재할당된 걸 정리해 보면 어떻게 되느냐? 원래는 이 B가 그죠? B가 여기 있었는데 이게 이쪽으로 옮겨온 겁니다. 사실은. 그죠? 옮겨오면서 클러스터 A의 AD가 B의 BCE가 할당이 되고 그러면 다시 뭐가 바뀌어요? 클러스터의 중심 센트로이드가 바뀝니다. 그죠? 센트로이드가 바뀌는데 센트로이드를 계산을 이렇게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평균 내면 되니까. 그죠?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런 그림이 되어야겠죠 아마 클러스터가.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거리를 다시 재계산해보면 이제 A와 D의 이 빨간색으로 된 게 지금 가장 뭔가요? 가까운 건데 자, A의 경우에는 어디에 가까워요? 당연히 클러스터 A에. 그죠? B는 어디에 가까워요? 클러스터 B에. 그죠? C는 클러스터 B에, D는 클러스터 A에, E는 클러스터 B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할당이 된 채로 끝이 납니다. 다시 재할당할 게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서 더 이상 변동이 없네가 되겠죠. 그죠? 이러면 이제 우리가 데이터가 5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면 그쵸? 이러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K-means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건 임의로 그러니까 두 개라고 여기 우리가 K를 2로 봤으니까 임의로 K개의 군집 중심을 잡고 그 군집 중심으로부터 모든 데이터 간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데이터 각각의 개체값 입장에서 가장 가까운 클러스터로 다시 재할당하는 거죠. 재할당된 후에 다시 중심을 구하고 또 거리 계산, 가장 가까운 클러스터 중심으로 다시 재할당. 이 작업을 무한히 반복해서 결국에는 변동이 없을 때까지 가는 겁니다. 단점이 뭐냐? K평균 군집 분석은 군집의 센트로이드를 중심으로 원형으로 군집을 이루게 하는 특성이 있어요. 특히 이제 최소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쓰면 더 그게 좀 심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측의 그림을 좀 보면은요. 예를 들면 원래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데이터가 사실은 지금 요 보라색이라고 해야 되겠죠. 보라색과 노란색이 서로 다른 군집인데 이게 모양이 둥글긴 한데 겹쳐 있죠. 하나는 사이즈가 다르게. 그러면 이게 어떻게 K-means 클러스터링에서 쪼개냐면 이런 식으로 쪼갤 수 있답니다. 왜냐하면 이걸 이렇게 보기 때문이죠. 군집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클러스터와 요 클러스터로 묶어야 될 텐데 이것도 동그라미를 만들다 보니 그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원형이 아닌 군집의 모양을 가지고 있을 경우엔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잘 군집이 묶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군집의 크기가 원형이라 하더라도 크기가 다르면 서로 간에 군집이 이상하게 묶여. 여기를 보죠, 지금. 원래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집이 이렇게 세 개로 지금 갈라지고 있죠. 그쵸? 그런데 이게 똑같은 사이즈의 원형의 군집을 만들다 보니 군집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묶이는 겁니다. 사실은 얘가 좀 많이 큰데 그거를 제대로 정확하게 잘 찾아내지를 못하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K-means 클러스터링도 사실은 약점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죠? 요약을 해보면 일단 이렇습니다. K-means 클러스터링을 할 땐 표준화를 해야 된다. 그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명목척도와 연속형 변수가 섞여 들어갔을 때 해결해 주진 않는다. 그죠? 군집의 개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요. 앞에서 이미 한번 얘기를 했죠. 군집의 개수를 사실은 그냥 뭐 비계층적 군집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정도 될 것 같아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엘보우 메소드, 팔꿈치 방법이나 실루엣 방법, 특히 실루엣 방법이 훨씬 더 엘보우보다는 낫다고 얘기를 했죠. 이 방법을 이용을 해서 군집의 개수를 정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군집의 개수를 마음대로 정하지 말란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큰 군집에 보다 큰 웨이트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심하고 군집의 모양이 원형이 아니면 잘 작동하지 않으며 아웃라이어의 존재에 여전히 이제 영향을 받는다. 모양이 원이 아니면 좀 애가 이상하게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정도를 알고는 K-means 클러스터링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군집 분석 11번째 시간 K-평균 군집 분석을 계산해 보자 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